네, 그럼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이고요. 메테인과 아세트산이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죠. 메테인은 발열 반응,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데 메테인을 사용을 하죠. LNG 가스의 주 원료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산소와 만나서 반응을 하면서 이제 일정의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 이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세트산이죠. 이걸 이제 물에 녹였을 때 산성 수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식초가 아세트산이 포함되어 있는 산성 수용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했는데요.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골격으로 하는 그런 화합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메테인과 아세트산은 모두 이렇게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는 게 되겠죠. 네,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A2와 B2라는 기체를 반응을 시켰을 때 반응 후에 실린더 속 Vml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A2와 B2가 만나서 어떤 이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물질이 생겨났나 봤더니 AB3가 생겨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친구 A2라는 친구가 새로 생겨났을까요? 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 친구는 남아있는 물질이다 라고 접근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A2와 B2가 만나서 AB3가 되는 반응을 완성해야 되겠죠.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주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A2, A가 두 개이기 때문에 2 계속 붙여주시고요. B2, 근데 2, 3은 6이니까 앞에 개수 3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얘네들이 얼마 있었는지, 반응 전에 얼마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제 반응을 시키죠. 반응을 시키고 이제 반응 후가 될 텐데요. 반응 후에 A가 지금 2개 남아있고 AB3가 2개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반응할 때 AB3는 처음에 없었던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개가 생겨났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개수비는 그렇죠, 몰비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2개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B2가 얼마나 없어져야 된다? 3. 왜냐면 2대 3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A2는 1만큼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응 후에 이 실린더에 지금 B2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응을 한 양만큼만 있었다. 그래서 3만큼 처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2의 경우는 반응 후에 이만큼이 남아있는데 반응을 1만큼 한 것이므로 반응 전에는 3만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반응 전에 실린더 속 Vml에 있는 기체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반응 전에 3과 3 있었으니까 6개, 3, 3개 있는 거 5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했을 거예요. 아니죠. 정답은 4번인데요. 왜 4번이냐면 여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Vml라고 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개수비는 몰비인데요. 이게 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는요, 부피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반응 후에 Vml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Vml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3몰만큼이 있었을 때 Vml이므로 이게 지금 제 물론 6개이긴 하지만 그럼 이 친구는 1.5V를 차지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Vml만큼만 있을 때는 요거를 이제 1.5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두 개씩 들어있는 모양새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점수 배점, 점수가 3점짜리였구나.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좀 파악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면, 이런 실수를 좀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화합물 AB2와 CAB를 화학 결합으로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얘는 지금 이제 공유결합, AB2는 공유결합, 그리고 CAB는 이온 결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모형이 나왔을 때는 얘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손가락으로 아직까지 막 세고 있는 그런 거 뭐 빠르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이제 딱 보면 감이 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전자 쭉 세어보시면 O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양 옆에 있는 친구는 F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특정을 했고요. 그러면 A와 B를 특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온 결합에 있는 ABN- 이걸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OF예요. OF인데 얘네가 지금 전자를 M개만큼 얻음으로써 안정해졌죠.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를 몇 개 얻어야 하느냐? 전자를 하나 얻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가 몇 개 필요한지, 지금 전자 하나씩 공유하고 나면 이 산소에 사실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예요. 근데 금속에서 전자를 받아서 옥텟 규칙 만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디귿 보기에서 M은 1이다, 요거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C의 경우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전자를 하나 잃고 전자 2개만 가지고 있는 친구 누가 있을까요? 리튬이 있겠죠. 네, 리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기로 넘어와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C, 리튬이죠. 그리고 AB2, OF2입니다.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공유 결합 없죠? 금속 결합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A2의 공유 전자쌍수. A2는 O2입니다. O2는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공유 전자쌍수 2개입니다. 그래서 정답 니은이 맞고요. 5번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비교적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은 이산화탄소의 구조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분자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 단일 결합 없죠.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이중 결합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린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요 이중 결합 친구들을 봤더니 중심에 탄소이고 양 옆에 산소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결합일까요? 그렇죠. C에서 O로 이렇게 전자쌍이 끌려가는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에서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라고 한 거 맞는 거죠. 이제 요거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뭐냐면 극성 공유 결합과 극성 분자, 극성 공유 결합, 극성 분자, 이게 이제 요 디귿 보기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 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는 결합이 있으면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근데 극성 분자라는 건 뭐냐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디귿 보기,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맞습니다. 왜? 이 양 옆으로 잡아당기는 이 힘의 크기가 같아요. 이제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를 빠르게 풀다 보면 가끔씩 헷갈리거나 좀 이제 문제 빠르게 풀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잘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상태의 원자 X와 Y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죠? L은 부양자수다. 근데 이 X와 Y가요, 같은 주기 원소다라는 거. 자, 같은 주기 원소라는 건 무슨 말이죠? 전자 껍질수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L이 0인 오비탈, L이 0인 오비탈은 뭐예요? S 오비탈입니다. 이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X가 Y의 2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돼요. S 오비탈의 전자 수가 일단 2배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1S 오비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1S 오비탈에 만약에 Y의 전자가 하나라면 X의 전자는 2개여야지만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죠. 2배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같은 주기의 원소인지를 확인하려면 요거 이렇게 숫자가 1이네, N 주양자수가 1이네, 전자 껍질수가 동일하네. 이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1S의 전자 하나, 1S의 전자 2개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Y의 양성자수 이게 1번이고요. X는 2번이잖아요. 그래서 Y의 양성자수 하나, X의 양성자수 둘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채워보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한번 또 채워보세요. 다른 경우 수가 있나? 1S에 만약에 전자가 2개 있고 2S에 전자가 하나 있으면 여러분, 이게 2배가 되려면 2S에 일단 2개 채우고 2P에 6개를 채운 다음에 비로소 3S의 전자를 2개 채워야 여기 3개고요. 여기 6개고요. 그래야 이제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뭐가 문제예요? 자, 3S. 자, 그리고 2S까지 채워져 있죠.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다는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1S 전자 2개, 1S 전자 하나인 XY가 되겠습니다. 자, 3점임에도 불구하고 좀 쉬운 문제였죠. 자, 그러면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분자 구조의 성질에 관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분자를 H2O, CF4, CH2O, HCN 이렇게 4가지 분자를 주고 얘네들의 어떤 이제 단계에 따른 질문과 선생님의 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질문 1번에서 분자의 모양이 직선형인가요?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직선 모양이 아니래. 그럼 직선 모양인 걸 없애주면 되겠죠. 여기서 직선 모양인 거 누구예요? 네, HCN이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질문 3번을 한번 보면 다중결합이 있나요? 다중결합? 자, 다중결합이 있는 거 누구예요? 다중결합이 있대요. 그럼 다중결합이 없는 것을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중결합이 없는 친구 누구예요? 얘네는 다 단일 결합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요 질문 1과 3에 해당하는 친구는 요거 하나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CH2O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다루었던 분자이고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질문, 선생님의 답이 얘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친구를 찾아보면 되겠죠. 극성 분자인가요? 얘 극성 분자인가요? 그렇죠. 쌍극자 모멘트가 이제 이렇게 위를 향하는 모양새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기 맞고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나요? C. 탄소? 없습니다. 모두 다 지금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니은 보기 틀린 거.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가 동일 편면에 존재하나요? 얘네들 동일 편면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1, 2주기 원소 XG로 이루어진 이온이 있고요. 저희 좀 낯이 익지 않은, 낯설은, 지금 분자가 나오니까 좀, 이거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낯이 익은 요 오른쪽 친구부터 한번 살펴보면, 중심에 이 친구는 전자 4개겠다. 원자과 전자가 4개겠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탄소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X는요. 1, 2주기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자 하나를 주면서 결합할 수 있는 친구 H가 있을 수 있겠네 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X가 F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 비공유 전자쌍 없잖아요. 그쵸?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전자 하나만 주고 있기 때문에 H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X는 여기 H가 되겠죠? H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Y를 봤더니 지금 전자 3개를 이제 공유했으니까 원자과 전자 3개 있고 지금 여기 비공유 전자쌍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5개. 그래서 N인가를 생각했다가 봤더니 얘가 이온이란 말이에요.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전자 하나를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Y라는 친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전자는요. 전자 하나를 더해줘야 돼.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6개인 1, 2주기 원소는 누구냐? 이렇게 산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 친구가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다 라고 좀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는 H2O에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진 않지만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기로 넘어가면 Y의 원자과 전자 수는 6개다. 지금 얘기했죠. 5 플러스 1. 여기 지금 보이는 전자에다가 잃어버린 전자 더해서 6개다 라는 걸 파악해 주시고요. 아마 이 니은 보기를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X3Y 플러스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은 8몰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그 전자가 여기 둘, 넷, 6, 8개. 보여지는 전자가 8개니까 이거 전자 8개 8몰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 요거는 산소의 원자과 전자만 보여주고 있지 그 실제로 다 갖고 있는 전자를 표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산소는 전자 어디에도 있어요? 1s에도 전자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전자 2개를 더해서 10몰의 전자가 있다라고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니은 보기는 틀린 게 되는 거겠죠. 주의 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XG4의 결합각은 90도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 CH4 결합각 몇 도예요? 109.5도죠? 90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도 너무 당황하지 않고 접근을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 문제는 이제 항상 문제의 동적 평형이 한 문제씩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동적 평형 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동적 평형 문제는 항상 그 나오는 패턴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어서 요거는 연습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복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물을 집어넣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용기 안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이때부터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 기억에 적절한 것으로 이제 옳은 것은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여러분 요 그래프 이제 기억나시죠? 요렇게 반응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 밑에 있는 친구가 응축 속도이고요. 위에 있는 친구가 증발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얘네들이 같아지는 이 지점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죠. 그래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지 이제 않았을 때, 동적 평형이 안 왔을 때 이제 요 지점에서는 지금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값을 1이라고 한다면 얘가 1보다 작은 값이려면 뭐여야 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를 해야 얘가 지금 1보다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응축 속도는 작고 증발 속도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기억은요.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가 아니죠. 반대로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보기는 틀린 거고요. H2O의 분자 수를 물어봤어요. 기체 상태인 걸 의미하죠. 그러면 기체 상태의 분자 수는 A가 더 많을까요? B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증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체 분자 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 틀린 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기억 보기는 이 물 분자의 질량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물 분자가 이제 수증기가 되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질량은 점점 더 작아지므로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그려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속 그려보면서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더 작지. 그래서 얘를 분수로 표현을 하면은 그 값이 1보다 더 크겠다. 요거는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면 훨씬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은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G에 대한 자료를 주고 있고요. OF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OF 해보죠. 뭐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있고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p-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면요. 이걸 막 1s, 2, 2s, 2, 뭐 2p 뭐 이렇게 다 요걸 뭐 4 이렇게 쓰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뭐 원자가 전자 몇 개인지 그리고 가장 바깥쪽 원자 몇 개인지 이런 거 보통 나오는 원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원자가 뭔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머릿속에 집어넣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p-오비탈 OF 남아 이게 몇 개씩 있냐면 4, 5, 6, 6이죠. 얘는 2주기 원소이고요. 3주기 원소이므로 4, 5, 6, 6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전자수가 W가 가장 크고 X가 그 다음, Y가 그 다음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들 중에 W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X와 Y는 우리가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X가 이 친구 F겠구나. 그리고 Y가 O겠구나. 라는 걸 잡아줄 수 있죠. 그래서 X가 F, Y가 O.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W 말고 또 누가 있냐면 남아있는 친구가 G가 있죠. 그래서 이 WG가 나트륨 또는 마그네슘인데 G와 Y를 비교했을 때 이온의 전화분의 이온의 이제 반지름이 G가 Y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G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Y를 한번 보시면요. Y는 이온의 전하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걸 알고 있어요. 이 OF라는 친구는요. 음이온이고요. 나트륨, 마그네슘은 양이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음이온이란 말이에요. 음이온의 반지름이 양이온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얘보다 크기 위해서는 음이온이 얘가 큰데 G가 보세요. G가 만약에 마그네슘이라면
만약 G가 마그네슘이라면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얘가 만약 마그네슘이라면 이온의 전하가 2이고요. 여기 지금 이온의 반지름에 들어오는 친구가 양이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이제 분모를 가졌을 때 양이온은 반지름이 작죠. 그러면 이 지금 G가 Y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양이온의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마그네슘이 아니므로 G는 뭐가 되는 거예요? G는 마그네슘이 아니라 나트륨이다. G는 나트륨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자동적으로 마그네슘이 W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는 플루린이다. 맞죠? 바닥 상태의 원자 W.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의 홀전자 하나인가요? 마그네슘 홀전자 없습니다. 0개예요. 그래서 이 니은은 틀린 거고, 원자 반지름은 G가 제일 크다라고 했는데요. G. 자, 나트륨이죠? 얘는 지금 3주기란 말이에요. 2주기보다는 3주기가 원자는 항상 반지름이 크죠? 왜? 전자 껍질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더 큰 건 맞는데, 나트륨보다 마그네슘이 뭐가 더 커요? 유효 핵전하. 유효 핵전하가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더 큰 값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은 이제 중화 적정을 하는 문제이고요. 이제 요즘 이제 문제에서 자꾸 요 밀도 정보를 주고 나머지를 좀 추론을 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자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화 적정에서 나왔어요. 보통 이게 이런 중화 적정 말고 우리 왜 막 뭐 NaOH를 집어넣어서 요거 이제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이렇게 표로 나온 거는 또 처음이죠. 막 실험 과정을 주고 이제 푸는 문제였지만 요거는 이렇게 좀 유형을 바꿔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실험에서 중화 적정한 이제 아세트산의 양이 요만큼이래요. 그럼 우리가 항상 중화 적정할 때는요, 이 N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몰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농도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그래서 N은 몰농도, 좀 편리하게 M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N 곱하기 V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다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이걸 리터 단위로 환산해서 계산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1번에서 아세트산의 그 몰수를 계산을 하면 X 곱하기 5인데 얘가 뭐랑 같아야 돼요? 중화 적정을 했기 때문에 0.1이라는 NaOH에 10ml를 넣은 것과 같다라는 이런 식을 이제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X는요 0.2 몰농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험 2번. 근데 여기서 지금 밀리리터 정보가 아니라요. 지금 이렇게 그람 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인 요 밀도 정보를 좀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요런 문제를 풀 때요.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위를 잘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단위가 그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 친구는 gram per milliliter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를 밀리리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d gram per milliliter. 이 친구를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그람 단위 사라지죠. 그래서 밀리리터라는 값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에서 우리가 여기 x가 0.2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0.2 몰농도에 w 곱하기 d분의 1을 했을 때 이거 자체가 밀리리터 부피가 되므로 이렇게 했을 때 0.1이라는 NaOH 몰농도 값을 가진 친구의 곱하기 20을 한 것과 같다라는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x분의 w입니다. x는요, 0.2라는 값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W는 요거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10D? 10D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정리해 주시면요. 정답은 50D다 라는 거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밀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는데 반드시 단위, 내가 원하는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이걸 나누거나 곱하거나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이제 절반 했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는 0.3 몰농도의 A Vml에다가 물질 가와 나를 순서대로 넣었을 때 이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요. 가와 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물이나 혹은 X 몰농도의 A다. 근데 이제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딱 보고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건 지금 여기 추가된 부피가 0.5 V이고요. 여기 이제 지금 추가된 부피가 V ml인 거죠. V만큼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근데 봐봐. 이게 지금 0.5만큼 밖에 안 넣었는데 지금 요 뒤에 나보다 더 적게 넣었는데 몰농도가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몰농도가 확 떨어졌다는 건 누구를 넣은 걸까? 물은요, 안에 들어있는 A라는 용질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요거부터 파악해 주셔야겠죠. 가는 H2O겠다. 그리고 나가 X 몰농도 A겠다. 요거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 먼저 파악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의 몰농도를 다시금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원래 0.3 몰농도 Vml만큼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런 뭐 희석을 하거나 뭐 중화 적정을 하거나 뭐 요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항상 N 값을 토대로 모든 걸 계산을 해 주셔야 한다 라고 이제 위의 문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친구는 0.3 곱하기 V라는 용질의 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Vml만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0.5 V만큼을 추가를 해줬는데 물이란 말이에요. 물 안에는 N이 없어요. 용질이란 친구가 없고 순수한 용매입니다. 용매. 그래서 그냥 부피에만 영향을 미쳤다. 부피 너만 느려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럼 원래 부피 V에다가 용액의 부피가 0.5 V만큼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보시면 V는 다 없어지고요. 1.5분의 0.3이잖아요. 그러면 0.2 몰농도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OK죠. 얘가 OK라는 거죠. OK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K 값을 좀 비교적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 K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K는 10분의 2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50분의 2다. 뭐 약분해 주셔도 되고요. 네, 약분하면 뭐 25분의 1이 되겠죠. 25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여기예요. 4K래요. 그러니까 나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나에서 희석된 농도가 4K래. 그럼 4K면 4 곱하기 25분의 1이라는 거지. 요렇게 바뀌었대요. 어떻게? 요 지금 물 켜져 있는 친구가 0.2 몰농도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까 들어있었던 부피, 이것도 아까 전에 거랑 똑같이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된 부피가 V만큼이고 그러면 2.5 V가 되는 거겠죠? 근데 원래 있었던 용질의 양이 0.3 V였고요. 여기다가 지금 X 몰농도의 A가 V만큼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X 곱하기 V를 한 게 25분의 4라는 값이 나와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V 다 사라지게 하고요. V 다 없애주시고요. 계산을 하면 이제 x라는 미지수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x 쉽게 계산해 주실 수 있습니다. x 계산해 주시면요. 0.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요 물이라는 친구 요 3개의 선지 중에 0.1인 거 1번만 이제 남아 있겠죠. 1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 문제, 요런 그래프 문제 나오면 이제 딱 긴장을 하는 바람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미지수가 막 2개나 있어. 이러면 이제 긴장하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어떤 연습.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수능은요, 연습된 사람, 그러니까 멘탈 싸움, 결국 인생이라는 게 멘탈 싸움인데, 연습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연습을 해내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출력까지 잘 해낼 수 있는 자기관리가 잘 되는 사람,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천재를 가려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으로 극복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나오는 이제 영역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패턴이 물론 새로운 유형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 물론 킬러 문제는 좀 말도 안 되는 게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것들도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마음에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라며 다음 문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에 대한 문제이고요. 일단 쉽게 다행히도 자연계 존재 비율이 50%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존재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에 접근을 할 때요, 이 원자량을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원자량 80이 되려면 A와 A 플러스 2라는 동위원소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2로 나눠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가 79, A 79,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친구 8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원자량, 요 A, 원소 기호에 이렇게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질량수잖아요. 질량수라는 건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지금 2의 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밑에 또 y라는 친구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양성자수는 x가 y보다 4만큼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특정을 한번 해보죠. y라는 친구를, y의 양성자수를 좀 쉽게 A라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양성자수는 얘보다 4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4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XA는 원자량이 79잖아요. 그러면 중성자수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중성자수는 요 위에 거 요거 다시 바꿔 말하면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빼면 되잖아요. 근데 요 XA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A는 질량수가 79고요. 양성자 수는 똑같잖아요. 얘가 79든 81이든 똑같이 A 플러스 4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만큼을 뺀 게 중성자 수란 말이죠. 자, 그래서 중성자 수 B를 얘기했는데요. 79에서 A 플러스 4만큼을 뺀 친구 대 Y는요, 이 지금 질량수가 A-8이래요. 그러면 Y라는 친구, A가 79란 말이야. 79에서 8을 빼면 71이라는 질량수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성자수 계산하려면 71에서 아까 Y의 양성자수는 A라고 했죠.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가 11대 10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지금 미지수가 하나잖아요.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A를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A는 3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러고
31이다 1번 선택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A를 특정을 했던 게 뭐냐면 Y의 양성자 수입니다. 이걸 쉽게 X의 양성자 수를 A라고 두고 Y의 양성자 수를 A-4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당연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A를 31, 요 양성자수 Y의 양성자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되는 값은 X의 양성자수입니다. 원자번호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31 더하기 4는 35다.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3번은 지금 이렇게 어떤 금속 이온과 금속을 집어넣고 반응을 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보죠. 금속이온 X2+라는 친구가 반응 전에 몇 개 있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었습니다. 6개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Y라는 금속을 넣어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지금 여기는 이온만 표현을 한 거죠. 그랬을 때 Y가 몇 개 있었냐면요. Y 4개가 생겼고요. 이온이 M, 금속이니까 M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얼만큼, 이게 지금 얼만큼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뭐냐면 전자는 어디 멀리 뭐 우주 바깥으로 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산화가 됐으면 누군가는 환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자를 주고받는 상황이 산화 환원이기 때문에 그 주고받는 전자의 개수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거예요. X가 이렇게 금속 이온이 되면서 다 Y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X라는 친구가 그냥 금속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몇 개를 얻었냐면 12개를 얻었을 거예요. 왜냐면 E 플러스라는 이온이 6개 있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이 전자를 준 친구가 누구냐? Y가 되겠죠. 근데 개수는 이 Y라는 금속의 개수는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Y로부터 전자를 12개를 얻었다. 근데 이 전자를 얻은 개수 12개는 4 곱하기 M이 되겠죠. 4 곱하기 M이다. 그래서 M은 3이다. 이게 3 플러스라는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디귿보기 Y 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다. 이거 맞는 거겠죠? 맞는 거고요. 자, 그럼 Y는 산화제일까요? 지금 얘가 전자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산화가 된 거야. X는 전자를 얻었어요. 나는 환원이 된 거야. 그럼 산화제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고 다른 친구를 산화시킨 건데 여기서 Y는 자기가 산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환원제다. 니은 보기가 틀린 보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기억에서 X의 산화수는 감소한다. X의 산화수가 지금 플러스 2에서 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화수 감소한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좀 문제 유형이 좀 뭐 새로운 유형이긴 한데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2, 3주기 바닥 상태 XG, X부터 G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고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 이걸 이제 보시면 X가 전자가 몇 개 있는 친구인지를 일단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힘들죠. 그 밑에 있는 친구도 함께 조합을 해서 이 X, Y를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X는 일단 S오비탈에 전자가 4개 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1S에는 전자가 다 채워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2S에도 전자가 다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3S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P에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는지까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분의 홀전자의 수가 2분의 1이래요. 근데 이미 오비탈 수가 이제 2개를 넘어섰잖아요. 넘어섰기 때문에
자, 요렇게만으로는 구성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홀전자 수가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2P에도 전자가 채워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 2분의 1이라는 값으로는 좀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좀 다른 분수로 표현을 해보면 4분의 2일까? 과연 이게 될까?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이 4분의 2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오비탈 하나, 둘, p오비탈 두 개가 더 채워져야 되겠죠? 1, 1, 2. 그리고 전자가 그럼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p오비탈에 두 개 채워져 있으면서 홀전자 두 개 되는 거 되나? 이게 이 조합이 가능한가? 가능하죠. 가능하죠. 오비탈 하나 더해서 4개 되고요. 홀전자 2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X라는 친구는 원자 번호 6번인 탄소라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Y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Y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6개이기 때문에 똑같이 싸움 원리에 따라서 전자를 쭉 채워줘 보세요. 3s 2개가 채워져야 2, 4, 6개다 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근데 4s에는 전자 채워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리고 이미 문제에서 2, 3주기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3p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3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3분의 1을 다른 방식으로 좀 약분이 안 된 형태로 표현하면 6분의 2가 될 수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오비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미 6개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도 더 약분이 안 된 형태로 9분의 3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미 지금 오비탈 셋, 넷, 다섯, 6개인데, 그러면 여기 3개 오비탈에 홀전자가 3개 있는 거 가능하냐? 가능하죠. 오비탈 이게 홀전자가 쭉 채워져 있는 형태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 원자 번호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전자가 15개. 전자 15개인 친구 누가 있을까요? 인이 되겠죠. 인이다 라는 거. X는 탄소, Y는 인.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G가 4분의 1이잖아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홀전자 수. 근데 4분의 1이 지금 이미 이 Y가 이렇게 오비탈 수가 많아져 있는 상태라는 걸 파악을 했기 때문에 4분의 1로는 설명이 어려울 수 있겠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G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오비탈이 4개가 채워져 있다. 1S에 2개, 2S에 2개 채워지고 2P 그러면 4개 채워져 있으려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 이렇게 2개 하면 홀전자 수 2개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능한 거 8분의 2 한번 해볼까? 8분의 2 한번 해볼까요? 그러려면 2P에 오비탈 3개, 그리고 6개 채워지고 3S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리고 3P 1, 7, 8. 여기 만약에 오비탈 2개 채워져 있으면 이 조합이 가능하잖아요. 3, 6, 7, 8. 그러면 여기에 홀전자 2개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홀전자 2개에 오비탈 수 8개. 이렇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원자 번호 몇 번? 지금 전자가 14개 채워져 있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규소가 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 Y, G를 다 특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X는 탄소이다. 맞는 거죠. 잘 특정을 했습니다. G는 3주기 원소이다. 3주기 원소 맞죠.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 채워져 있으므로 맞습니다. 맞고요. 자,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는 Y가 G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Y는 지금 원자가 전자 몇 개예요? 5개입니다. G는 원자가 전자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5는 4보다 크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요거는 좀, 근데 이것도 요즘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긴 하죠. 이렇게 분수로 주고 우리가 x, y, g를 추정하는 거,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15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긴 했어요. 이게 또 딱 보면 문제 풀기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뒤로 넘어간 친구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요거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요, 실린더에 이렇게 두 개의 물질을 섞어서 넣어 놓은 상태고요. Wg이라는 양만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C2H6라는 에테인 물질을 Wg만큼을 첨가를 했을 때 이 피스톤, 요 안에 실린더 안의 양이 처음에 2배만큼이 됐죠. 자, 그럼 이게 여기서 딱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냐면, 처음에 있었던 양을 한번 보세요. 0.2 플러스 M몰만큼이 있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H만큼이었는데 추가했더니 2배가 됐어. 부피 B는 몰비라는 사실, 요거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온도 압력이 일정하니까 부피 B는 몰비다. 그럼 2배가 됐다. 이거는 C2H6Wg에도 똑같은 양만큼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먼저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잡아주는 거, C2H6라는 친구의 양이 0.2 플러스 N이야. 이거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 조건 뭐가 있는지를 딱 봤더니 이 조건이 있습니다. 1g당 탄소의 양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그러면 탄소에 대해서 이 질량을 좀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딱 보세요. 요 친구, 이렇게 두 개가 있었을 때와 여기 지금, EW일 때, 여기 다 들어있을 때 이 친구들의 탄소 1g당의 질량이 같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가나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접근을 하려고 했냐면요. 여기서 지금 Wg만큼 있었고 Wg만큼을 추가해서 2W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g당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당 탄소의 질량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요 Wg당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 그리고 여기 Wg당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이 같겠구나. 이거 이제 2배 됐으니까 이거 2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가에서 Wg당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 그럼 탄소의 질량 계산하려면 0.2 곱하기 여기 A잖아요. A, 그리고 N 곱하기 4, 탄소의 질량이니까 여기다 1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요 추가한 친구의 질량, 탄소의 질량, 몰수가 0.2 플러스 N이잖아요. 그래서 0.2 플러스 N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에다가 탄소의 질량이니까 탄소 12 한 것과 같겠구나. 요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1g당 탄소의 질량은 가와 나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해서 2W 됐으니까 얘 W니까 이 둘의 질량이, 탄소의 질량이 같겠다라는 걸 이제 방정식을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여기 지금 미지수가 A도 있고 N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정식이 더 필요하다라는 사실, 이걸 파악을 해주실 수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요. 이 W라는 정보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에서 요 W, 그리고 추가한 이 W,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한다면, 얘네들의 질량이 같네. 원래 있었던 친구와 추가한 친구들의 질량이 같네. 근데 우리 질량은 어떻게 계산해? W는 NM이라는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가에서의 질량. 그러면 가에서 탄소 CaH4라는 친구는 0.2몰이 있는데, 0.2몰이 있는데, 이 M은 탄소는 12고요. 근데 A기가 있고, 그리고 수소는 4.
여기 지금 M이에요. 분자량을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M몰만큼의 프로페인이, 뷰테인이 있어요. 뷰테인은 분자량이 얼마냐? 58입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게 분자량이 되고, 뷰테인의 분자량이 되고, 몰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추가한 C2H6Wg과 같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0.2 플러스 N이라는 몰수를 가졌었고요. 분자량이 30이죠. 얘네들의 질량이 같아. 이거 이제 에테인의 분자량, 그리고 몰수. NM으로 이제 질량 값을 이제 같다라고 두고 방정식을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2번, 3번을 통해서 우리가 N과 요 A와 N 두 가지의 이제 두 가지의 미지수가 있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과 A를 추정을 하게 되면요. N과 N을 통해서 이 W라는 값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W를 계산해 주시면 즉 A는 여러분 요거 계산해 보시면 1이고요. 그리고 N이 0.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W는 9다. W는 9다. 라는 거 계산해낼 수 있겠죠. W는 NM이기 때문에 WNM 요 식을 통해서 충분히 계산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이긴 했지만 이런 유형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입니다. 16번은 이제 가와나 HCl과 NaOH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문제, 작년 수능 문제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불친절하게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분의 OH-의 농도를 상대값으로 주고 있죠. 네, 아주 불친절하죠. 불친절하게 문제를 줬는데, 선생님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하나를 특정해요. 일단 몰농도 얘가 만약에 HCl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게 HCl인지 NaOH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추정?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그냥 특정해보세요. 해보고 아니면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랬을 때 이 HCl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라면 요게 결국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OH-의 농도는 하나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 KW가 10의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대값이 아닌 진짜 값이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친구가 1대 10의 8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값이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이게 10의 8승배를 하게 되면 진짜 값이 나의 경우는 10의 4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분의 OH-의 농도가 10의 4승이래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만약 A라고 한다면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은 선생님이 하이드로늄 이온을 A라고 했기 때문에 OH-는 A분의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A분의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넣어주게 되면 이게 10의 4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A 값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A 값이 얼마냐? A 값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걸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A라고 주었기 때문에 그럼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거겠죠.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러면 이 가가 HCl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NaOH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몰농도라 하면 이 OH- 농도를 물어보는 것이고 기억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 HCl과 NaOH를 반대로 하고 계산을 했을 때는요, 요 1과 10의 8승 이 상대값의 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혹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빠르게 특정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상대값 정보 있잖아요. 이 상대값 정보가 가가 여기 1일 때 나가 10의 8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OH-의 양이 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NaOH가 HCl보다 더 염기성이기 때문에 OH-의 농도가 수용액상에서 많겠지 라고 하고 이걸 바로 특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HCl이다. 맞죠? HCl 맞습니다. 기억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한 수용액의 pH는 7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네들의 농도가 똑같잖아요. 가와 나가 농도가 똑같은데 부피가요. 가가 100ml이고 나는 10ml입니다. 그러면 농도는 똑같은데 부피가 이 염산이 더 많잖아요. NaOH보다. 그러면 그만큼 H+의 몰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섞으면 중화 적정을 하잖아요. 그럼 다 OH-를 적정하는데 사용하고도 H+가 남아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H는 7보다 크지 않고 pH는 7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H+가 더 양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디귿 보기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결을 하고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를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로는 문제를 이미 너무 많이 내버렸어. 낼 문제가 없어. 그래서 제3 이온화 에너지까지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계속 더 다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패턴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를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일단 그려서 얘를 1, 2, 3 이온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는 지금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이기 때문에 얘가 마, 알, 지, 펩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순서대로 일단 그림을 그리고요. 이 이온화 에너지는요. 하나를 떼고 그 다음을 떼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나트륨이었다면 나트륨은 이제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하나 떼고 두 번째 뗐을 때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마그네슘 차례죠.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 두 개니까 두 개 떼고 세 개 뗐을 때 더 큰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마, 알지, 펩 이렇게 쓰고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보시면 세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떼고 그 다음 안쪽 껍질 전자 뗄 때 에너지가 더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 어떤 패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패턴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월등하게 커지는 이 친구 누굴까요? 마그네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그네슘 W가 마그네슘이다라는 걸 먼저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큰 친구는 여기 그림상에서 이 규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X는 규소다
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정보는 요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로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상황. 왜냐면 세 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정보를 보는데, 여기 E1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지금 요 W보다요, 이 Y가 조금 더 작아요. 근데 W가 마그네슘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요. 그럼 이 친구보다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친구는 요 알루미늄밖에 없죠. 그래서 이 Y는 알루미늄이다 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친구 누구예요? 인이죠. 그래서 G는 인이다 라는 거 파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한번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 1, 2, 3는 좀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G는 규소다라고 했는데요. G는 규소 아니죠. 인입니다. 원자 반지름은 마그네슘이 Y, 알루미늄보다 더 크다라고 했어요. 맞죠? 알루미늄의 유효 핵전하가 더 크기 때문에 반지름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1이온화 에너지는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규소가 Y, 알루미늄보다 크다. 여기 규소가 알루미늄보다 크죠? 맞습니다. 니은, 디귿 요 두 개는 맞는 거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쯤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네,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이제 금속 X와 Y의 산화 환원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지수가 굉장히 많아서 아마 풀기 싫다 이런 생각한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산화 환원 반응에서의 그 어떤 핵심, 증가한 산화수의 합은 감소한 산화수의 합과 같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서 접근했다면 좀 복잡하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X라는 친구 산화수가 M이었고요.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산화수가 M 플러스 2인 것으로 변화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Y의 경우는,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겠다 한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 Y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Y의 산화수 몰라. Y의 산화수가 뭔지 모르지만, Y 플러스 산소가 N개만큼 있었을 때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정보를 통해서 Y의 산화수는 2n-1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Y의 산화수는요 2n-1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고, 자, 근데 이 Y가 얼마로 변했냐면 플러스 n만큼으로 변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산화환원 반응에서 뭐 H 플러스나 뭐 물이나 이런 친구들은 산화수의 증감이 없죠. 그래서 이 반응은 X와 Y의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고요. X를 보면 지금 X는 M에서 M 플러스 2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화수가 이만큼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Y의 경우는 그럼 이게 지금 X의 경우가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얘는 산화됐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산화가 됐고 Y의 경우는 환원이 되겠죠. 자, 환원이 어떻게 됐느냐? 지금 EN-1에서 N만큼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요만큼 감소를 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환원이 된 것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양으로 따지게 된다면 이 환원된 친구는 여기 앞에 곱하기 B만큼을 곱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X의 경우는 여기에 곱하기 A만큼을 해주셔야 전체 산화수 증감을 따져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따져주시고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첫 번째,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의 산화수는 n 플러스 1만큼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y의 산화수 우리가 감소한 거 이렇게 2n-1-n만큼이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n 플러스 1만큼이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등호로 나타내서 표현하고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n-m은 2다 라는 거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두 번째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제와 환원제는 2대 2n 플러스 1의 몰비로 반응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산화제는 여기서 뭐예요? 본인은 환원이 된 친구죠. 그러면 산화제는 y 이고요. 환원제는 x입니다. 얘네가 이런 몰비로 반응을 했다. 자, 몰비로 반응을 했다는 건 앞에 있는 개수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y 앞에 있는 개수는 b입니다. 그리고 x 앞에 있는 개수는 a죠. 지금 b 대 a가 2대 2n 플러스 1이다 라는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쓰면요. 2a는 b 2n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미지수가 a, b도 있고 m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계산을 해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용해야 되느냐? 지금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 어떤 게 있냐? 감소한 산화수의 합은 증가한 산화수의 합과 같다. 이거 이제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x의 경우는요, 산화된 이 산화수 2a입니다. 2a만큼이 증가를 했는데 얘가 감소한 산화수. 지금 y의 경우는 2n-1-n만큼이 이제 감소를 했잖아요. 곱하기 b죠. b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b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이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딱 이렇게 봤더니 2번, 3번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자, 2a 똑같죠? b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방정식이 같아지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얘네 두 개가 똑같아져야만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2n 플러스 1은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과 같다 라는 식이죠. 그래서 요거 좀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요. 2n 마이너스 3m은 2다 라는 식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2, 3번을 합한 방정식과 1번 방정식 이렇게 딱 본다면 우리 문제에서 알아야 되는 건 n 플러스 n인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연립으로 nm 값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 분명히 파악해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n-2m은 4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요. m은 얼마가 나오죠? m은 2가 나오고요. n은 4라는 값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 플러스 4는 얼마예요? 6이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정보 활용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1등급 노리는 친구 그리고 뭐 2등급을 노리는 친구라면 이런 문제들은 좀 그래도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만들어내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A, B를 이제 다 넣고 질량을 주고 있죠. 이렇게 불친절하게 몰수를 주지 않고 질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질량을 주었을 때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부피분에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라는 정보를 주고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정보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2에서 B는 모두 반응했다. B가 모두 반응했대요. B 모두 반응. 네, B는 모두 반응을 했다. B 모두. 자, 그러면 여러분 딱 보세요. 지금 A는요, 다 똑같은 7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B는
1만큼, 2만큼, 4만큼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2, 여기서 곱하기 2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실험이 모두 B가 반응을 했다면 이것보다 더 질량이 적은 경우는 어떨까요? 당연히 이것도 B가 모두 반응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질량 값을 주기는 했지만 이 A의 값이 모두 7로 동일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기서 이 친구들을 M이라는 몰수를 좀 써서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질량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M만큼의 몰수를 갖고 있다라고 특정을 하고, 그리고 B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몰수로 좀 바꿔본다면 이게 지금 2배씩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N, 두 번째는 2N, 그리고 세 번째는 4n만큼의 몰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실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은요, 이렇게 반응식이 있었을 때, 반응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n몰만큼, C는 처음에는 없죠. 이렇게 있다 했을 때 B가 모두 다 반응을 했기 때문에 N만큼 없어지고요. 2N만큼 A는 감소하고요. C는 CN만큼이 증가했다. 왜냐면 개수 B는 몰 B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N-2N, CN만큼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도 한번 같이 정리해보죠. 2A 플러스 B는 CC다. 그러면 이번에는 A는 M이지만 B는 2N이죠. 근데 B가 다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2배만큼의 몰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A도 2배만큼 증가한 형태로 반응을 했을 거고요. 생성된 양도 1번 실험에 비해서 2배만큼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N-4N 그리고 2CN만큼이 생겼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해야 될 정보 이거죠. 9분의 8, 5분의 4라는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반응 전에 n 플러스 n만큼이 있었고요. 반응 후에 n 플러스 c 마이너스 2n만큼이 생겼고, 이게 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8이다. 2번도 마찬가지로요. 반응 전에 n 플러스 2n만큼이 있었죠. 그리고 n 플러스 2c 마이너스 4n은 5분의 4다 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이런 이제 분수가 나오면요, 얘네 둘을 좀 비교하기 편하게 비슷한 형태로 바꾸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10분의 8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친구들이 같은 값을 갖고 있고 요 밑에 있는 친구 9와 10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연립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n 플러스 n은 9, n 플러스 2n은 10. 자, 이렇게 연립을 풀면 m 없어지죠. n은요 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m은 8이라는 값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c의 값입니다. c의 값. 여기에다 이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볼 거예요. 대입을 하면 자, m이 8이죠. 그리고 c-2 n이 1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게 8이라는 값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8이잖아요. 그럼 C값이 자동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C라는 값을 도출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이 반응식 실험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식은 2A 플러스 B는 C 값을 구했기 때문에 2C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M 4N 0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두 번째에서 B는 모두 반응했다라고 하고 B가 요거에 이제 더 많은 양, 두 번째에 비해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선생님은 얘는 A가 모두 반응을 한 반응일 것이다 라고 정하고 가요.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험이 2개 또는 3개가 나왔을 때 2개가 항상 똑같은 패턴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기출문제에서의 어떤 패턴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 패턴을 좀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뭐 이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조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A가 모두 반응을 했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M이겠죠, 이번에는. 자, 그리고 또 이제 A와 똑같은 양이기 때문에 M만큼이 생성이 됐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양은 B일 거고요. 그리고 C 요렇게 M만큼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기억이잖아요. 자, 기억은 반응 전 N 플러스 4N이죠. 그리고 반응 후 4N 플러스 2분의 M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N과 M 값을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M은 8, 그리고 N은 1이니까 4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N 값을 여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M 값 넣으면 이 값이 4가 되겠죠. 12분의 8이니까요. 2분의 3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 값을 이제 해결을 했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B의 분자량 분의 A의 분자량.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요. 이제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량을 다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M B분의 MA예요. 그럼 우리 M은요, N분의 W라는 이제 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하려면 N은 요거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NA분의 MB 곱하기 W는 얘랑 비례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W, B분의 WA겠다. 요렇게 이 친구를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쓰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N과 W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수값으로 표현을 하고 N은 그리고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AB, AB로 정의를 해서 곱해준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이 B의 분자량분의 A 분자량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 첫 번째 실험을 이용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게 8, 1이라는 몰수를 통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MB 친구는요 1만큼의 몰수를 갖고 있었고요. A는요 8만큼의 몰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의 질량이 얼마냐면 A는 7이고 B는 1인 거죠. 그래서 A는 7이고 B는 1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분자량의 B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8분의 7이구나. 8분의 7이구나. 자, 그럼 우리 이거 다 계산했죠? 우리가 필요한 정보 8분의 7 그리고 3분의 2 계산했습니다. 그 이거 2개 곱해줘야 되잖아요. 자, 곱해주겠습니다. 곱해주면 8분의 7 곱하기 3분의 2 하면 얼마일까요? 12분의 7이다. 그래서 정답은 12분의 7. 1번 이렇게 문제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앞에서 시간을 소모하면 안 되겠죠?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2점짜리 문제는 최대한 30초 안에 끊을 수 있도록, 그리고 3점짜리 문제도 좀 쉬운 문제들은 1분 안에 끊는 연습, 그리고 이 뒤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분을 꼭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20번 문제이죠. 네, 2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요, 이렇게 3가지 물질의 부피를 달리하면서 혼합한 가와 나의 혼합용액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 A, 그리고 B가 있죠? 이 A분의 B에 대한 분수값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미지수로 주어진 기억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게 좀 공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 왼쪽에는 양이온,
오른쪽에는 음이온에 대한 개수들을 좀 적어보는 편입니다.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친구 가에서 양이온은 A이고 V이기 때문에 AV. 그리고 음이온의 경우는 AV가 아니라 여기 지금 두 개만큼 생기는 거니까 EAV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밑에 있는 HY의 경우도 EA이고 15ml이기 때문에 30A, Y도 30A. 자, 그 다음 H2G의 경우는 B이고 15인데 H가 두 개 생기니까 30B, G는 15B 이렇게 생성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의 경우는 지금 부피가 XOH2가 두 배만큼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EAV다. 그리고 음이온은 4AV다 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억, 미지수 기억이 있긴 하지만 얘를 EA 기억이라고 일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이 어떤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냐면 모든 이온 수의 비. 자, 모든 이온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온이 3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3개가 나오려면 X 얘는 반응을 하는 게 없죠. Y 반응을 하는 거 없습니다. G 반응할 수 없는 이온이에요. 그러면 이 3개 이렇게 X, Y, G만 해도 3개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가라는 혼합 용액은 중성이겠다.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여야만 한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4개의 이온이 있다는 건 얜 중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기성 혹은 산성 용액이 될 텐데, 선생님은 여기서 이게 지금 부피가 V에서 EV로 증가를 했고, 게다가 여기는 이제 이가 음이온, 이가 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음이온이 많이 증가했는데 뭔가 이온의 개수가 하나 더 늘었다? 얘는 염기성의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특정을 하고 가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요. 모든 양이온의 양에 대한 정보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양이온 N개래요. 중성이니까 H 플러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양이온은 요 친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X2 플러스가 N개만큼이다. 그러면 X2 플러스는 우리가 개수가 몇 개라고 알 수 있죠? AV만큼이죠. 자, 그래서 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양이온의 양 N이라는 친구는 X와 똑같고 X2 플러스와 똑같고 이거는 AV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요. 지금 가가요 중성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반응을 한 H 플러스의 양은 반응을 한 OH 마이너스의 양과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H 플러스의 양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H 플러스, 여기 H 플러스의 양 우리가 이렇게 계산했죠. 그리고 OH 마이너스의 양, OH 마이너스도 있어. 요거잖아요. 너무 어두워졌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H 플러스의 양, 오케이. 30A 플러스 30B는 OH 마이너스의 양이 EAV이다. 근데 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 AV는 N이었죠. 그래서 EAV는 EN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봤냐면요. 얘가 EN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N이고, 얘가 만약에 N일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이 모든 이온수의 비, 이 정보를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대 2대 2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양이온 이 X2 플러스가요,
지금 이 x2 플러스가 n개만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n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n이라고 했을 때 y 마이너스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30a잖아요. 30a잖아요. 근데 30a를 n이라고 측정을 했죠. 그러면 얘가 n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n. 그러면 요 1은요 2분의 n만큼 이어야 하는데, 자 그러면 g2-가 이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15b. 그러면 이 지금 30b가 n이기 때문에 15b는 2분의 n이죠. 그러면 얘가 g2 이게 지금 조건이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0a가 n이야. 근데 또 여기 보세요. n이 av잖아요. 30a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v가 30이라는 사실을 좀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에 대한 거는 좀 해결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30a가 n이고 30b가 n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0a와 30b가 같다는 거예요. 자, 다시 쓰겠습니다. a와 b는 같다. 자, 그래서 a분의 b, 이 친구는 1이라는 값을 가진다는 것을 해결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용액 두 번째 경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지금 두 번째 혼합물의 경우는 염기성 수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염기성 수용액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뭐냐면 H2G라는 친구의 부피가 안 나와 있다라는 게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양이온의 양이요 2N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염기성이라는 조건에서 이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친구 마찬가지로 X2 플러스입니다. 요 친구인 거예요. 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선생님의 경우는 가에서 지금 2배만큼 이제 증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x가 가장 많은 양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대 1대 2대 3의 모든 이온의 수의 비가 측정이 되어 있는데, 가보다 2배만큼이 증가했고, 이미 가에서도 이 이온수의 비를 따질 때 더 많은 양을 가진 친구가 X2 플러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많은 양을 가진 친구가 X2 플러스이고, 이게 2N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친구들이 얼마씩을 가지는 게 좋으냐? 3분의 4N, 3분의 2N, 3분의 2N만큼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러분. 어느 게 지금 요 1대 1대 2 중에 어느 게 y-고 g2-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선생님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y 마이너스라고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y-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이 1대 1이라는 조건, 그러니까 이 1대 1이 되는 조건은 이제 g2- 그리고 OH-가 똑같은 양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y-가 2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1이라는 조건이 y-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 3분의 4인이라는 친구가 G2 플러스가 되겠고, 그러면 이 친구가 OH-가 되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요거 기억이잖아요. 기억이고, 지금 요 이온수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요게 G2 플러스고 이 첫 번째 1이 Y 마이너스니까 3분의 2N 요게 Y 마이너스가 우리가 여기서 Y 마이너스 2A 기억이었잖아요. 2A 기억이다 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이 정보가 있죠. 우리 N은 30A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A는 30분의 N이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그럼 3분의 2N은 30분의 2N 기억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억은 얼마일까요? 10. 10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1 곱하기 10은 10이다.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문제가 지금 이 조건이 없어서 이 지금 H2G라는 친구의 부피를 주지 않고 이 문제를 푸는 게 참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충분하다면 연습이 되어 있다면 한 번쯤 풀어볼 수 있는 문제다. 1등급 노리는 친구 있잖아요, 우리 반에 특히. 그래서 이 문제 꼭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는 연습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정말 많았고요. 6월 모의고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